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 분무 소화 설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일종의 그 수계 소화 설비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사용해서 소화하는 이제 소화 설비가 되겠죠. 자, 이제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의 물방울보다 작은 물 입자에 운동량을 주어 화원에 침투하여 소화하거나 방호 대상물의 상부, 하부 또는 측면에도 물을 분사하여 표면을 보호하는 설비가 바로 물 분무 소화 설비가 되는 겁니다. 수계 소화 설비의 일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자, 소화 효과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소화 효과. 자, 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의 소화 효과 볼게요. 소화 효과. 소화 효과 또는 소화 작용이라고 하죠. 소화 작용. 자, 어떠한 소화 작용이 있나 보세요. 자, 어떤 작용이 있냐면 첫 번째, 자, 물을 사용해서 소화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 바로 냉각 작용이죠. 냉각. 예. 냉각 작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질식 작용이 있어요. 질식. 그러니까 물방울보다 작은 입자를 이제 분사하기 때문에 바로 질식 작용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질식 작용. 질식 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석 작용. 희석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화작용. 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작용 중에서 주된 소화작용이 뭐냐?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주된 소화작용은 바로 질식작용입니다. 질식작용. 예, 아시겠죠? 냉각작용이 아니라 질식작용이 주된 소화작용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도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눈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분무 소화 설비용 수조. 수조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압 송수 장치를 보도록 할게요. 가압 송수 장치. 자,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보시냐면, 자, 첫 번째, 가압 송수 장치의 그 설치 기준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첫 번째,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압 송수 장치에는 전격 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그리고 가압 송수 장치에는 최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할 것. 단 충압 펌프의 경우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 그 용적은 얼마? 100리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자,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뭐라고요?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자, 보세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용적이 얼마냐? 그 용적이 100리터 이상입니다. 100리터 이상. 아시겠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그 용적이 100리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더 아래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가압 송수 장치에는 바로 물 올림 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 뭘 설치한다고요? 물 올림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물 올림 장치. 그 다음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 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 펌프의 토출 압력이 있어요. 펌프의 토출 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물 분무 헤드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메가파스칼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할 것. 이 내용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압 송수 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뭐냐?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이 나와요. 펌프의 1분당 토출량.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펌프의 1분당 토출량. 자, 이거는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자, 바로, 자, 하나씩 볼게요. 특수가연물인 경우.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가연물. 그 다음에 차고나 주차장. 차고나 주차장인 경우. 자, 그리고 절연유 봉입 변압기. 절연유 봉입 변압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나 케이블 덕트. 케이블
트레이 또는 덕트, 케이블 덕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 이거 잘 헷갈려요, 이거. 헷갈리니까 잘 암기하셔야 돼요. 컨베이어 벨트. 자, 뭐냐면 지금 1분당 토출량이 1분당 토출량이에요. 자, 그럼 먼저 자, 특수 가연물 먼저 볼게요. 특수 가연물은 바닥 면적에다가 자, 바닥 면적 곱하기 자, 얼마를 곱해 주냐면 바로 10리터 곱하면 10리터. 10리터 퍼 미닛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분당 토출하는 양이에요. 이게 10리터라는 게. 이게 바닥 면적에다가 곱하는 거죠. 그죠? 이거 10리터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고나 주차장에는 바닥 면적에다가 자, 바닥 면적에다가 곱하기 20리터 퍼 미닛 제곱미터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1분 동안에 20리터만큼의 물을 방사해야 된다고요. 물을.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절연유 봉입 변압기 같은 경우는 자,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이에요. 잘 보세요. 자, 바닥 부분을 제외한 거예요.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얼마 곱해주냐? 바로 10리터. 10리터 퍼 자, 미닛 제곱미터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이에요. 그래서 10리터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나 케이블 덕트에는 자, 투영된 바닥 면적, 이거는 투영된 바닥 면적에다가 자, 몇 리터를 곱해주냐면은 이거는 12리터를 곱합니다. 12리터 퍼 미닛 제곱미터 되고요. 마지막으로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는 자, 벨트 부분의 바닥 면적이에요. 이거는 벨트 부분의 바닥 면적에다가 곱하기 10리터 퍼 미닛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암기할 게 뭐냐? 특수가연물은 얼마? 10리터. 이거예요. 차고나 주차장은 20리터, 절연유 봉입변압기는 10리터, 케이블 트레이 덕트는 12리터,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는 1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필기에서는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실기 이제 문제 나올 때 중요한 거고요. 필기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수가연물은 10리터, 차고 주차장 20리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매치해가지고 아시겠죠? 이거는 실기 시험할 때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실기 시험에서 자, 이 정도 암기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수원의 양입니다. 수원의 양. 자, 여기서 수원의 양의 단위가 뭐냐면 수원의 양의 단위가 리터예요, 리터. 그죠? 수원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펌프의 토출량이 있어요. 지금 했던 거 있죠? 펌프의 토출량. 이 펌프의 토출량의 단위가 뭐냐면 바로 리터 퍼 미닛이에요. 분당 리터예요. 분당 리터.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냐? 바로 최소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 돼야 돼요. 얼마? 20분을 곱합니다. 20분. 아시겠죠? 그래서 수온의 양은 얼마 곱한다고요? 20분을 곱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구했던 펌프의 토출량에다가 20분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수원의 양이 나온다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20분을 곱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분. 자, 그 다음에 자, 압력수조의 압력이에요. 압력수조의 압력 부분인데 여기는 공식을 조금 기억을 하세요. 공식.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압력수조. 자, 압력수조의 자, 압력이라고 하는 건데 자, 공식이 있어요. 자, P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자, 그럼 여기서 P1, P2, P3에 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문제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P1. 자, 일단 P값. 요 P의 값은 뭐예요? P의 값은 필요한 압력입니다. 이거는 필요 압력. 자, P값은 필요 압력이고요. 필요 압력이 되고요. 일단 P1. 자, P1은 바로 물 분무 헤드의 설계 압력입니다. 자, P1은 물 분무 헤드의 설계 압력. 예, 설계 압력이 되고요. 자, 물 분무 헤드의 설계 압력이에요. 그 다음에 P2. P2는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압력이에요. 배관. 자, P2는 배관 마찰 손실 압입니다. 손실 압. 아시겠죠?
배관 마찰 손실압이에요. 그 다음에 P3. P3는 바로 낙차. 낙차. 높이죠. 낙차에 의한 환산 수도압입니다. 수도압. 그래서 압력 수조의 압력을 필요한 압력을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 분무헤드의 설계 압력, 그리고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 그 다음에 낙차에 의한 환산 수도압.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요 세 가지를 더한 게 바로 필요한 압력인 겁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식. 아시겠죠? 공식.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의 배관입니다. 배관. 자, 배관인데 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 사용하는 배관의 종류를 좀 아셔야 돼요. 배관의 종류인데 자, 어떻게 지금 설명할 수 있냐면 보세요. 자,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와 그리고 1.2 메가파스칼 자, 이상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2 메가파스칼 미만. 자, 1.2 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에 사용하는 배관은 배관용 탄소 강관입니다.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1.2 메가파스칼 이상,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에는 자, 어떤 배관을 쓰냐? 바로 압력 배관용. 이때는 압력 배관용 자, 탄소 강관을 쓰고요. 자,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이음매 없는 동 및 그리고 동합금. 자, 동합금이에요. 동합금 배관용 동관입니다. 배관용 동관.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이 사용 압력까지는 요거죠. 사용 압력까지는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 사용하는 배관 있죠? 그 배관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굳이 이거 그 사용 압력까지는 나눌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세 가지 배관을 꼭 기억하세요. 물 분무 소화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입니다. 배관. 자, 그다음에 그 네 번째에 보시면은 펌프에 흡입즉 배관의 설치 기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아셔야 되냐면 먼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가 있어요. 자, 연결 송수관 설비는 다음에 배울 거예요.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 배관은 얼마? 100mm 이상이고요.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떤 경우냐면 연결 송수관 설비 있어요.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할 경우에 같이 쓰는 거죠. 겸용하는 경우에 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주 배관의 구경이 얼마냐? 주 배관의 구경은 100mm. 자, 100m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방수구. 자,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 자, 배관의 구경은 자, 얼마냐? 요거는 65mm 이상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주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그리고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얼마다? 65mm 이상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100mm 이상, 65mm 이상.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보시면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송수구의 설치 기준입니다. 송수구. 자, 보세요. 송수구예요. 송수구의 자, 설치 기준.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세요. 자,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자, 이 경우에 자, 중요한 거예요.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 대상물로부터 몇 미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 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에요. 그 설치하는 그 송수구는 방호 대상물로부터 몇 미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구경. 자, 송수구의 구경이에요, 구경. 자, 구경 얼마? 구경은 얼마? 65mm예요. 65mm 무슨 형? 쌍구형입니다. 쌍구형. 단구형이 아니라 쌍구형. 그죠? 그러니까 구멍이 몇 개 있다. 구멍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단구형이 아니라 65mm 쌍구형입니다. 쌍구형. 송수구의 구경이에요. 구경. 그 다음에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합니다. 아시겠죠? 바닥 면적이 얼마?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한다고요. 뭐를요? 송수구를. 자,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 높이 기억하세요. 자, 송수구의 설치 높이예요. 바로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이 설치 높이 중요한 겁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0.5m 이상 1m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수구에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와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것. 이제까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자, 이렇게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에서는 자, 자동식 기동장치 보세요. 자동식 기동장치에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 송수장치 및 자동 개방 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해서 자, 요 내용을 기억하세요. 자, 자동식 기동장치에서 자, 뭐와 연동하냐? 바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탐지 설비의 감지기. 자,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거나 아니면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방과 연동해서 작동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방과 연동해서 바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자동식 기동 장치예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9번. 자, 9번째 보시면 물 분무 헤드 나와요. 물 분무 헤드. 자, 물 분무 헤드에서는 자, 한 가지만 좀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물 분무에 대해서 자, 뭐를 기억하시냐면은 자, 용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억하시냐면 디플렉터형. 자, 나머지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디플렉터형이에요. 자, 이 형태, 이 유형의 자, 정의를 아셔야 돼요. 디플렉터형이라는 거는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시켜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 분무 헤드가 바로 디플렉터형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 기억하세요. 나머지 것들을 읽어보세요. 충돌형, 분사형, 선회로형, 그리고 슬리트형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도 바로 이 디플렉터형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분무 헤드입니다. 디플렉터형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 자, 중요한 거 나오네요. 고압의 전기 기기가 있는 장소에 물 분무 헤드의 이격거리입니다. 자, 전기. 보세요. 자, 고압의 전기 기기가 있는 장소. 자, 있는 장소에서 자, 뭐냐면 물 분무 헤드의 이격거리예요. 물 분무 헤드의 이격거리. 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은 자,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격거리 기준이 달라요. 자, 하나씩 써볼게요. 잘 보세요. 자, 전압이 66kV 이하. 자, 66kV 이하예요. 그 다음에 66초가, 이거 단위 생각할게요. 다 킬로볼트예요, 전부 다. 66초가, 그 다음에 77 이하고요. 그럼 뭐겠어요? 77초가죠, 초가. 이거 그대로 오면 돼요. 77초가 110 이하예요. 그 다음에 110초가
110kV예요. 110kV 초과, 그 다음에 154kV 이하, 그 다음에 154kV 초과, 그 다음에 181kV 이하, 그리고 181kV 초과, 그 다음에 220kV 이하, 이제 마지막으로 220kV 초과, 그리고 275kV 이하입니다. 자, 이 전압에 따라서 이격거리, 떨어뜨려진 거리, 물 분무헤드의 이격거리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66kV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냐면 70cm. 단위 이상입니다. 이상. 70cm 이상을 이격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6초가 77 이하인 경우에는 80cm 이상. 그리고 77초가 110 이하인 경우에는 110cm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0초가 154 이하인 경우에는 150cm 이상. 그리고 154초가 180을 이하인 경우에는 180cm 이상. 그리고 181초가 220 이하인 경우에는 210cm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220초가 275kV 이하인 경우에는 260c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의 값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달라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사용 전압이 만약에 90kV다. 그럼 이거 어디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90kV. 90kV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죠?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90kV를 사용할 경우에는 물 분무헤드 이격거리는 110cm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고요. 그죠? 사용 범위에 따라서 이격거리 기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볼게요. 10번. 자, 배수 설비. 자, 배수 설비도 중요합니다. 예. 자, 몇 개 안 되지만 이거 시험에 다 나와요. 배수 설비.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얼마?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한다. 그래서 경계턱. 자, 이거 수치 기억하세요. 경계턱. 경계턱의 높이예요. 경계턱의 높이 얼마라고요? 높이가 10cm 이상입니다. 이거 뭐가 중요해요? 이 값이 중요한 거예요. 경계턱의 높이는 10cm 이상이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그죠? 예, 기름 분리 장치.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자, 근데 그 길이. 자, 길이가 얼마라고요? 40m 이하마다. 이게 중요한 거죠. 40m 이하. 40m 이하마다. 예,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얼마?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그죠?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기울기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 자, 기울기 얼마라고요? 기울기는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둬야 돼요. 중요해요. 100분의 2래요. 기울기는 100분의 2.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수 설비는 가압 송수 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경계턱의 높이 10cm 이상, 기름 분리 장치는 40m 이하마다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할 것. 상당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보세요. 감시 제어반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감시 제어반의 설치 기준에서는 첫 번째,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 경보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비상 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 전원 및 비상 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전원이 확보되고 예비 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온다는 거죠.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 자, 마지막 12번째는 자, 물 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입니다. 자, 물 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 자, 어떤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는 물 분무 헤드를 설치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과 반응해서 뭐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그럼 이러한 곳에는 물 분무 헤드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온의 물질 및 증류 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그죠? 이것도 안 되고요. 세 번째, 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도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몇 도라고요? 표면 온도가, 이거 기억하세요. 표면 온도가 몇 도? 260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260도씨 이상이 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표면 온도가 몇 도라고요? 26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장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물 분무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입니다.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물 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출제 예상 문제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